자, 계속해서 이제 중개 업무 관련한 쟁점들 겸업 얘기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얘도 거의 한 문제 무조건 구성이 되는 그런 주제 중에 하나가 겸업에 관한 주제가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것은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고요. 법인이 아닌 일반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두 개로 개별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개공이 된다라고 전제가 되면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 공인중개사가 개설 등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실무 교육 이수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중개사무소 확보한 다음에 개설 등록 신청을 하면 나중에 개설 등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을 개업 공인중개사, 법인이라고 하는 것. 지금 이제 겸업 가능한 범죄 업무를 영위하는 자로서 이 사람이 뭘 하게 되면은 바로 지금 이제 이런 요건이 필요했었죠. 자본금이라고 해서 상법성 회사의 경우 5천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슈가 됐던 게 지금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은 자본금 요건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인적 요건 대표자 공인중개사이어야 되고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 또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그다음 대표자, 임원사원, 분사원 책임자 모두 실무교육 이수할 것. 그리고 마지막 이슈가 됐던 것이 그거 있었죠. 사무소를 확보할 것.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개공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개공은 법에서 정의할 때 개설 등록을 한 자라고 정의를 하게 되는데 경우의 수가 공인중개사인 기업 공인중개사도 있고 또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인 기업 공인중개사는 따로의 금지 행위가 아닌 바에야 다 겸업할 수 있는데 비해서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 겸업할 수 있는 범주는 대상 알제대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한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뭐 질문 주셨는데 저런 거 있었잖아요. 중개 대상물 관련해서 대토권이라든가 입주권 이런 것들은 중개 대상물, 권리금도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법인의 경우 그런 것들 중개할 수 없습니다. 대상 알제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개인인 기업 공인중개사의 경우 권리금이든 대토권이든 입주권이든 다 중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개 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을 적용하지 않고 공인중개사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법정 중개 보수의 최고 한도 이런 조항은 어떻다? 권리금, 대토권, 입주권에 있어서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 다만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는 대상 알제에만 겸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토권이나 입주권이라든가 혹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은 중개 자체가 금지가 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행이라고 하는 거 제일 어려운 파트죠. 분양대행, 관리 대행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주택과 상가라고 하는 것이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농업용 건축물이라든가 토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분양대행, 관리대행 등을 할 수가 없다. 제일 어려운 주제 대행이라고 하는 거 주택 상가고요. 그 다음에 분양대행, 관리대행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다. 해서 겸업의 범주라고 하는 거 이렇게 살펴봤고요. 분양대행, 관리대행 그 다음에 이제 주택과 상가에 한정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상담이라고 하는 거 부동산의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할 수 있고요. 알선이라고 하는 건 있죠. 그래서 도배 이사업체 소개 등 용역 알선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권리 분석, 취득 알선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할 것 일단 이렇게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경영정보, 경영기법의 제공이라고 하는 것도 겸업할 수 있는 범주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경영을 하는 사람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경영을 하기 때문에 개공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마지막이요.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라고 하는 것. 대리의 개념부터 가볼까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 병이라는 사람과 어떤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한다. X 부동산에서. 그럼 갑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계절 의무를 지고 병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게 일반적인 법률 행위. 근데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리인 을을 선임을 해서 대리인이 나서서 병과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했을 때 매도인 난에는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표시하고 매수인 난에는 병이라고 표시했을 때 이게 매매 계약이 성립되면 병하고 갑하고 을하고 관계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바로
갑은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를 지고 병은 누구한테 갑에게 대금 지급 의무를 지게 되는 관계. 이걸 뭐라고 한다? 대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대리의 개념. 입찰 신청 대리, 매수 신청 대리는 뭐냐라고 했을 때, 자, 고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나 공매 대상 물건 X 부동산에 대해서 자, 입찰을 하고자 합니다. 또는 매수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이라고 하는 거. 자, 이게 이제 경매 대상, 법원에서 물건 팔 때는 바로 매수 신청이라는 용어를 쓰고 국가는 지자체가 압류해가지고 자, 제 세금 받아내기서 팔 때는 입찰 신청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자, X 부동산에 대한 경매 물건에 자,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표시해서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누굴 위해서? 갑을 위해서 대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혹시 이 사람이 1등 먹게 되면은 자, 갑이 법원에다가 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고, 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갑이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물론 이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라고 하는 것은요, 논의의 이슈가 이 사람이 그냥 할 수 없는 것이고요. 바로 지방법원의 장애계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미리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을 했을 때만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보셨고, 제일 어려운 게 분양대행, 관리대행, 대행이라고 하는 거, 상가와 주택, 특히 객체를 가지고 많이 장난을 치고요. 그 다음에 관리대행이라는 표현 대신에 나쁜 놈들이 임대관리 이렇게 끊어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의 임대관리, 상가의 임대관리 이런 것도 다 겸업할 수 있는 법입니다. 문제가 이제 하도 너무 쉽다 보니까 임대관리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장난을 쳤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자, 관리대행 대신에 임대관리에서 다시 대상 알제대라고 하는 거 대행할 수 있었다. 분양된 관리된 주택과 상가 상담할 수 있었고요. 도배이사업자의 소개 등 용역 알선이라고 해서 직접 도배이사업자를 운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권리분석 취득 알선은 아까 매수 신청 대리원 별개의 문제로 경매 대상 부동산이 나왔다고 했을 때 누구한테? 이 개업 공인중개사 을이라는 사람이 갑한테 알려주는 거야. 여기 30평짜리 아파트 한 채 사러 왔습니다. 근데 매물이 없을 때 이 동네 경매 물건으로 나온 것 중에 30평짜리 아파트가 있으니까 이거 한번 사보시는 게 어때요? 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바로 지금 취득의 알선이라는 개념이 될 테고, 취득의 알선에 앞서서 이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이고 뭐 등등등 이런 걸 우리가 권리 분석이라 부른다. 현재 세입자가 저당권보다 선순위 권리자가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거, 이게 권리 분석에 관한 개념이 되게 된다라고 해서 대상 알제대라고 해서 대행, 상담, 알선, 제공, 그리고 대리라고 하는 거. 대상 알제대. 그중에 제일 어려운 게 대행이라고 해서 분양된 관리된 객체는 주택과 상가에 한정되게 된다. 이거는 거의 1년에 한 문제 나오는 그런 주제예요. 대상 알제대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개인 기업 공인중개사는 겸업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는 개념 체크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지 행위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지 행위라고 하는 거. 기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지 행위라고 해서 자, 공인중개사법 고유의 금지행위에서 매무초 이렇게 가십니다. 매매업, 무등록 중개업자 거래, 자, 법정 중개부서의 초과 수수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오판을 유도하는 행위, 예, 요거 1년 1천 사유가 될 테고요. 나중에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6월에 자격 정지 사유가 되는 사례가 됩니다. 일단 매무초라고 해서 중개 대상물의 매매업이라는 것은 다 금지가 되게 된다. 중개 대상물, 우리 시험에 이슈가 되는 것은 토지, 건물, 등기된 임목의 매매업은 어떻다? 금지가 되게 된다. 중개업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기업 공인중개사는 중개를 하는 것이 권리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이지 매매업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매매업을 허용을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터지게 되냐면 물건 가격하고 장난치거든요. 중개업자들. 그래서 중개 대상물의 매매업은 어떻다? 금지가 되게 된다. 그 다음에 무등록 중개업자 관련한 사안이죠. 잘 안 내는데 길어가지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한자인 사실을 알면서, 즉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거나 또 자기의 명의를
대여해 주는 행위, 이런 행위가 어떻다? 금지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이제 중개 대상물이라는 개념도 공인중개사법이라는 법이 있을 때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자, 무등록 중개업자라는 개념도 바로 중개사법이라는 법이 있을 때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초과수수라고 하는 거. 자, 다시 중개보수 관련해서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중개보수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자,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 관련해서는 초과수수했을 때 초과수수하는 부분, 초과수수 부분만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10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120을 받았다라고 했으면 그 20만 원 부분만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한편 중개보수 관련해서 무등록 중개업자다라고 이렇게 전체가 되면 전체가 어떻다? 무효가 되게 된다라고 했었고요. 아까 우연히 1회 이런 거 나왔었죠? 마을 이장님 사건. 이것은 어떻다? 중개보수 지급 약정 과도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유효,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개업 공인중개사 등 관련해서 바로 법정 중개보수 초과수수한 부분은 무효가 되게 되고, 그 외에 바로 1년 1천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해서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상가 분양 대행에 따른 보수라고 하는 것은 중개보수와 별개의 문제다. 앞에서 겸업할 수 있는 것과 연계가 되죠. 겸업에서 얻는 수입은 법정 중개보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할 것. 이런 게 한번 판례 지문에서 구성이 되었고요. 당해 중개 대상물의 거래상 중요 사항에 관해서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오판을 유도하는 행위도 다 금지가 되게 된다. 해서 매무초 일단 1년 1천 사유, 매무초 어떻다? 1년 1천 사유. 나중에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정지할 때 그렇게 공부하십니다. 3인 확서서, 유기 거작 등이라고 해서 그 등의 범위에는 지금 매무초 등이 포함이 되게 된다 해서 뒤에서 가실 주제, 일단은 대가를 따서 매무초, 중개대상물의 매매업이라고 하는 거, 무등록 중개업자의 거래 또는 법정 중개보수 초과수수, 이것도 중개사법이 있을 때만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판을 유도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1년 1천 사유가 되게 된다. 이에 대응해서 직상증토 시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게 되죠. 그래서 직상증토 시단, 이건 어디서 중간중간에 공부했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 3년 3천 얘기할 때 개개 직상증토 시단 방의라고 하는 거, 3년 3천 중에 일부가 직상증토 시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해서 직접 거래 금지가 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그냥 직접 거래하면 너무 유치하니까 시험 문제 구성할 때 중개의뢰인의 대리인과의 직접 거래, 이런 식으로 트릭들을 쓰게 돼서 어찌됐든 직접 거래는 금지가 되게 된다. 쌍방들이 금지가 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문제가 쉽게 나올 때 일방 대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허용되게 된다. 그래서 가별한 기업 공인중개사가 있다. 을이라는 사람이 매도 의뢰인, 병이라는 사람이 매수 의뢰인 했을 때 양쪽을 다 쌍방 대리하는 것은 금지가 되겠지만, 양쪽을 쌍방 대리하는 건 금지가 되겠지만 어느 한쪽만을 대리하는 것은 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그림을 잡죠. 그 다음에 이제 증서 등의 중개 매매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분양권 중개할 수 있나요? 했을 때 중개 대상물이 범죄 포함됐는데 주택법이라든가 이런 데서 분양가 상한제에서 일정 기간 동안 전매를 금지해 놓은 이런 증서 등을 중개 매하는 것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자, 다른 법에서 이미 금지했던 사안이야. 그 다음에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그래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시키는 행위. 자, 일단 이 기본 구조가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것을 쟁점으로 삼게 되죠.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거, 요거 알선하는 것은 투기 조장 행위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 또는 카르텔이라고 그러나요? 단체를 구성해서 특정한 개공끼리 물건을 주고받거나 이렇게 하는 행위 등 이런 것들 바로 금지가 된다. 그래서 자, 지금 이제 매무초 요것은 1년 1천 사유 썼고요. 직상, 증투, 시단까지 요것도 3년 3천 사유가 되게 된다. 물론 소속 공인중개사한테는 나중에 6월에 자격 정지 사유라고 부르게 되죠. 자, 살 하나 붙여볼까요? 이 투기 조장 행위 관련해서 자, 우리가 민법에서 단속 규정, 효력 규정 이런 얘기를 하죠. 해서 단속 규정에 위반되게 되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한 것이 될 것이고, 효력 규정에 위반하면 어떻다? 무효가 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자, 효력 규정으로 논의됐던 것들이 뭐가 있었냐면 허가구역 안에서의 허가구역 내
대해서의 토지 중간승역 등기 요거 허가구역 내 중간승역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이런 식으로 공부했었고요. 허가구역 외 지역에서의 중간승역 등기가 다 가능하다. 또 하나 전매 금지를 대상인 그 물건을 중개하는 거 요것도 다 바로 단속 규정에 해당되니까 그 법률행위 자체는 다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일반적인 중간승역 등기는 뭐가 된다? 유효한 것이 된다. 요거랑 같이 관련된 게 직접 거래하는 거 요것도 다 단속 규정에 불과하다. 그래서 직접 거래하면 3년 3천의 처벌을 받는 건 별개의 문제로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 물건을 매수했다라면 당연히 그 권리는 취득을 하게 된다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이슈가 됐던 게 법정 중개보수 초과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 바로 효력 규정에 관한 부분으로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직접 거래는 단속 규정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같이 묶어서 중간승역 등기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유효, 그러나 허가구역 안에서의 중간승역 등기라고 하는 것은 다 무효 이렇게 가게 됩니다. 기억이 나면 좋고 아니면 말겠고. 그래서 일단은 매무초 직상정토 시단했을 때 매무초는 1년 1천이고요. 직상정토 시단 나중에 방위까지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은 3년 3천 사유가 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공 등의 금지 행위 등 관련해서 여기서도 이제 한 문제, 그리고 얘는 이제 나중에 좀 문제 단위도 있게 되면 소속 공인중개사한테는 자격 정지 6개월, 매무초 직상정토 시단 모두 자격 정지 6개월 사유에 걸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개공은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인데 이거 외우기 어려워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까지 외우기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매무초 직상정토 시단 아까 대상알제대 겸업할 수 있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매무초 직상정토 시단 개공 등 개공이든 소공이든 중개보조원이든 이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문제 가지고 달려보겠습니다. 자 겸업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대상알제대 읽지 말고 뒤부터 체크해 보셔야 돼. 대행하는 거, 상담이라고 하는 거, 자, 있었고요. 알선이라고 하는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리라고 하는 것들 할 수 있었죠. 그래서 뒤를 봐야 돼. 그럼 답 몇 번이야? 자, 4번 이렇게 바로 가는 거야. 겁나 쉽잖아. 이걸 일 없이 막 읽어보고 이러지 마요. 그냥 쉬운 것부터 찍으면 돼. 그래서 대상 알제대라고 했어요. 분석 들어가면 분양된 관리대행은 주택과 상가에 한정한다. 분양된 관리대행은 주택과 상가에 한정한다. 그래서 1번, 2번은 겸업할 수 없는 것이다. 이 3번, 자, 개공이 아닌 중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을 제공한다. 제공 나와 있죠? 근데 누구한테? 경영기법 등은 누구한테 필요하다? 개공한테 필요한 거지. 사장님이 필요한 거지. 경영기법은. 그래서 개공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기법의 제공. 이렇게 가야 되죠. 답은 4번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직접 자신의 이름으로 매수 신청을 한다. 요거 안 되지. 매수 신청 대리를 할 수가 있다라고 있었죠. 그래서 권리 분석 취득할 때 네가 알아서 가서 낙찰 받아보세요. 이게 매수자 지금 권리 분석 취득 알선이 될 테고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라고 하는 거 요것은 뭐라고요? 자, 대리를 할 수 있지. 직접 매수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중에 이제 민사집행법을 가서 보게 되면 이 매수 신청 대리하는 물건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또 매수 신청을 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당연히 논리체계상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답은 4번에서 계속 외워야 돼. 대상알제대라고 하는 거. 대상알제대. 어차피 우리가 외울 때 뒤에 있는 걸 외우셨으니까 뒤부터 체크하고 들어가셔야지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토해 봐야 되는 것이요. 자, 지금 보니까 업무 범위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대행할 수 있다. 그 앞에 주택과 상가 들어가야 되죠. 분양된 관리된. 그래서 1번 틀렸고요. 도배 이사업체 소개는 할 수 있지만 운영을 할 수 없다. 분양, 대행, 상업용 건축물 가능한데 할 수 없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아냈었고요. 그 다음에 자 4번은 잘 모르겠고 5번 질문 법원에 등록하지 않고도 매수 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 틀렸죠?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는 지방 법원의 장에게 등록한 다음에만 할 수 있다. 앞에서 대상, 알제, 그다음에 거기까지 네 가지 항목에서는 그냥 할 수 있고요.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것은 어디까지만 할 수 있다? 미리 법원에 등록했을 때만. 그래서 이게 답이 4번이 되는 거예요. 아까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라고 했던 얘기가 이 지문인데, 이거는 4번을 알아서 푸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냥 쉬운 거 잘해야 돼. 대상 알제대라고 하는 거. 대상 알제대.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문제 가서 보실게. 대상 알제대. 봐봐. 분양 대행 할 수 있죠? 주택 상가 가능합니다. 자, 상담 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알선, 도배 이섭제 소개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알선이라 부르게 되는 거지. 경영기법의 제공이라고 하는 거. 누구? 개공을 대상으로 해서 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대상 알제대. 그 다음 주제 가지고 살펴드리게 되면 이런 식이죠. 자, 겸업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자, 대상 알제대해서 상담할 수 있죠. 분양대행 할 수 있는데 토지는 안 되는 것이 되는 거죠. 토지는 안 되죠. 주택과 상가에 대해서 분양대행, 관리대행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제공이라고 하는 거. 개공을 대상으로 경영기법의 제공. 그 다음에 알선이라고 해서 도배 이사업체 소개. 주거 이전의 부수되는 용역을 가리켜서 이런 것들을 알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이 몇 번? 3번 쉽게 뽑아요. 근데 1번은 약간 어렵게 뽑아서 대상 알제대에서 자, 관리대행 얘기 대신에 주택의 임대관리, 상가의 임대관리가 예시 지문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임대관리라는 것도 관리대행의 한 유형, 내용으로 봐야 돼.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시험 볼 때 조금 더 당황스러운데 요즘에 자꾸 너무 쉬우니까 관리대행 대신에 임대관리라는 용어를 던져놓기도 합니다. 근데 몰라도 이건 이거 틀리면 이건 사람도 아니지. 그냥 분양된 관리된 주택과 상가. 자, 이게 분석을 해놓으면 되게 간단해요. 근데 지금 원래 법조문에는 뭐라고? 주택, 상가에 분양된, 관리된, 이게 한 문장으로 다 엮여 있거든. 그래서 그 파트가 어려워. 그래서 제가 쪼개서 설명을 드리는 거야. 대상 알제대에서 대행이라고 하는 거. 주택과 상가에 분양된, 관리된 할 수 있다. 그 정도가 되겠고. 그 다음 넘어가서 검토하게 될 주제가요. 자, 계속 같은 문제 나옵니다.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을 해서 자, 가십시다. 대상 알제대 나와 있죠? 쉬운 것부터 봐야 돼. 상담 할 수 있죠? 상담할 수 있잖아요. 상담은 간단했었고, 자, 그다음에 도배 이사업체, 주거 이전의 보수된 용역 제공하면 안 되죠? 알선을 하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분양대행 나와 있다. 분양대행 주택과 상가 가능하죠? 옳은 것이 될 테고, 그 다음에 매수 신청들이 입찰 신청들이 할 수 있죠? 그럼 확실한 것부터 가는 거야. 자, 일단 니은 포함돼야 되고 리을 포함돼야 되고 디귿은 죽여버려야 돼. 디귿은 겸업할 수 없는 범주가 된다. 그 다음에 니은 포함되고 리을 포함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답 몇 번? 5번 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더럽게 어려운 문제가 기업권 보니까 임대 관리까지는 가능해. 근데 임대업 자체는 어떻다? 겸업할 수 없다라고 하나. 이걸 분석하려고 하지 마. 이거 기업권을 놓지 않으려고 애쓰지 마. 애써봤자 안 되니까. 그 쉬운 걸 가지고 쉬운 걸. 여기 니은은 무조건 포함돼야 되잖아요. 이걸 모르면 이건 사람 새끼도 아니지. 상담, 부동산의 이용, 개발, 거래, 관한 상담 제일 쉬운 게 상담 얘기라고. 그래서 자, 니은은 포함이 돼야 돼. 니은은 포함이 돼야 돼. 니은은. 그러면 니은 포함되면 예를 들어서 1번, 4번, 5번 중에 찍는다. 자, 디귿법 모를 수도 있어. 근데 이제 분양된, 관리된 주택과 상가에서 자, 그 다음에 리을도 반드시 포함이 돼야 돼. 그리고 미음, 매수 신청들이 입찰 신청들이 뒤부터 가시게 되면 맞추고 앞에서부터 읽게 되면 말립니다. 자, 입찰 신청들이가 뭔지 또박또박 보면 안 돼. 평상시 잘해야 돼. 그 시험장 가서 또박또박 법 나가지고 보게 되면 말려버려요. 그래서 자, 여기는 임대업 때문에 틀리게 구성이 된 것이다. 해서 이 문제 답은요 5번 그 정도.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해 봅니다. 자, 보게 되면은 자, 겸업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해서 분양 대행 나와 있어. 주택 상가 맞죠? 기업 분양 겸업하세요. 상담 맨날 나온다. 가능하죠. 경영기법 등에 제공해서 개공을 대상으로 한 맞죠. 그 다음에 용역의 알선이라고 하는 거 다 할 수 있다. 답 몇 번? 5번 이 정도.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금지 행위가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구나. 금지 행위. 금지 행위는 매무초, 직상정토, 시단이라고 하는 거. 자, 보니까 토지, 등기된 임목,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금지가 되게 되죠. 매매에 해당이 되는 거지.
자, 직접 거래 당연히 금지가 되게 되죠. 3년 3천 사유였었죠. 그리고 답은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5번. 일방을 대리하는 것은 어떻다? 금지되지 아니한다. 일방을 대리하는 건 어떻다? 가능하다. 쌍방 대리는 금지가 됐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일방 대리는 어떻다? 허용되게 된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답은 5번. 그럼 매모초 직상정투 시단 계속 외우시는 거야. 자, 두 번째 문제.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매매를 업으로 한 행위, 토지 건물 등기된 임목. 안 되죠? 매매업은 금지가 된다. 끄트머리 전매를 중개한다 해서 보니까 세금 포탈하는 것임을 알면서 이게 이제 중간생략 등기 얘기하거든요.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자, 다 등기를 하게 되면 세금을 다 많이 내야 돼. 그래서 갑에서 병으로 바로 등기해 버리게 되는 거. 이게 투기 조장. 이거 이제 알선하는 것을 우리가 투기 조장 행위. 그래서 걸리면 3년 3천의 처벌 사유.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가 매도 의뢰인과 서로 짜고 매도 의뢰 가격을 숨긴 채 이에 비해서 무척 높은 가격으로 매수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차익을 취득한 행위. 이건 두 개 다 걸릴 수 있어. 오판을 유도하는 행위도 하나 걸릴 수가 있죠. 또 하나는 법정 중개부서 초과 수수의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금지되는 행위가 될 테고. 자, 그 다음에 4번 보니까 직접 거래 나와 있죠. 앞에 보지 말라고 그랬어. 글씨도 못 읽으면서 빨리빨리 찍지 말고 뒤에 직접 거래 나와 있죠. 직접 거래는 어떻다? 금지되게 된다. 자꾸 뒤보는 훈련하셔야 된다니까. 이렇게 해야지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하셔야 돼. 시험장 가면은 제일 문제가 체력이 딸려요. 체력이 딸려고 저질 체력이라서 20분, 30분만 집중을 하게 되면 머리가 혼이 쫙 빠져버려. 그때부터는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몰라. 그냥 본능적으로 계속 읽기만 시작하는 거야. 읽기만 하는 거야. 뭐 이거 봐봤자 몰라. 또 읽어. 또 계속 읽어. 그래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활용을 잘 하셔야 돼. 직접 거래 금지가 되게 된다. 그래서 답이 결국은 지금 이제 금지되는 행위 아닌 건 뭐가 된다? 5번이 되나요? 그래서 5번. 이거는 이제 한 번도 지금 직접 거래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4개 딱 알면 게임 끝나는 거죠. 뒤에 갈 것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볼 텐데 의미 없어. 매도인으로부터 매도 중개 의뢰를 받은 기업 공인중개사 의뢰 중개로 X 부동산을 매수한 기업 공인중개사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을 통해서 어떻다 매수했다. 직접 거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다시 누구한테 병의 중개로 다른 사람이 또 매도를 한다. 그러면 얘기는 이제 지금 기업 공인중개사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지금 누구 의뢰 중개를 통해서 매수하고 병의 중개를 통해서 매도를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직접 거래가 포함되지 않으니까 금지된 행위가 아니다. 직접 거래는 어떻다? 금지가 되겠다. 직접 이 사람이 매도 의뢰는 사버리거나 매수 의뢰를 팔아버리면 어떻다? 이것은 금지된 행위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양쪽에 개공등을 다 끼고 일을 했다. 그러면 이때는 금지되는 행위가 아니다 해서 5번은 좀 어려웠었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검토하실래요? 자, 개공등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하는 행위. 무등록 중개업자와의 거래. 두 번째, 법정 한도를 초과해서 중개 보수를 받는 행위, 초과 수수. 세 번째, 자,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자, 근데 관련 법에서 양도 등이 금지가 됐다. 그래서 아까 직상, 증에 해당이 되는 개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법인 아닌 기업 공인중개사가 저 중개 대상물 외 건축 자재 매매업에서 매매업이 금지가 되는 범주는 뭐 있어요? 중개 대상물의 매매업은 어떻다? 금지가 되게 된다. 중개 대상물이 우리 시험에 토지, 건물, 그 다음에 등기된 임목 세 가지를 우리 시험에 예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 대상물의 매매업이라는 것은 어떻다? 금지가 되게 된다. 근데 중개 대상물이 아닌 것을 매매하는 건 어떻다?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앞에서 법인 아닌 기업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거. 법인 기업 공인중개사는 앞에서 공부할 때 저거 있었죠? 대상 알제대만 겸업할 수 있었고 법인 아닌 기업 공인중개사의 경우 겸업 제한이 없다고 그랬어. 일반인은 겸업 제한이 없다. 건축 자재 매매업을 하더라도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4번 답을 뽑아냈고요. 5번. 자, 지금 보니까 세금을 포탈하려고 이게 뭐라고요? 투기 조장 행위. 이게 발생하고 말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투기 조장 행위를 하는 순간 어떻다? 3년 3천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자, 답은요.
4번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에서 중개 의뢰인을 대리해서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 이건 일방 대리가 되게 됩니다. 자, 건물주를 대리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걸 뭐라 부른다고요? 일방 대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방 대리. 두 번째,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을 대행하고 자, 금품을 받는 행위. 이건 문제 안 되죠? 앞에서 법정 중개보수 초과 수수는 금지되지만은 분양대행, 관리대행 이렇게 겸업을 통해서 얻게 되는 수입은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설령 그 금액이 얼핏 봐서 중개보수와 좀 초과한다 할지라도 금지되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할 것. 이 금지 둘 다 안 되고요. 세 번째, 자, 지금 대리인과 자, 포인트 뭐라고요? 직접 거래 나와 있죠?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는 당연히 금지가 되고 대리인과의 직접 거래도 그 법적 효력이 중개 의뢰인에게 귀속이 되기 때문에 금지되게 된다. 안 되죠. 금지되는 행위. 그 다음에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역시가 다 금지되게 된다라고 해서 디귿리을 이 두 가지가 다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된다. 그래서 출제할 때요, 직접 거래 요즘에 잘 직접 안 내고 꼭 대리인과의 직접 거래 살짝 흔들어 줍니다. 해서 이렇게 뭐라고요? 직접 거래. 자세히 보지 말고 뒤를 보라고. 이게 법이 좀 공부가 잘 돼 있으면은 문제를 다 봐도 되는데 공부가 좀 덜 돼 있는 여러분처럼 이렇게 날림으로 시험을 볼 사람들은 그냥 뒤만 딱딱딱 끊어가시게 되면 힘도 덜 들고 오히려 맞출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괜히 또박또박 봐버리면 중간에 또 대리의 개념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보기 시작하면 정신이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자, 다시 메모초 직상정투 시다. 이게 바로 금지되는 행위. 디귿리을. 답은 2번 이래 보셨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중개 대상물의 매매업 얻었다 금지행위가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아파트의 특정 나오면 뭐가 돼? 분양권이라는 개념이 되죠. 분양권 매매를 중개한 것은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석하면 안 돼요. 그냥 분양권은 어떻다? 중개 대상물이니까 중개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개별 법에서 양도 등이 금지된 증서, 그게 이제 그것도 분양권인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면 그건 양도 중개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3년 3천의 처벌을 받겠지만은 그냥 이것은 금지행위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뭐라고 이렇게 복잡스럽게 돼 있어. 넘어가고요. 직접 거래를 금지하는 행위를, 직접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효력 규정이다. 이걸 틀리게 뽑았어. 이게 이제 민법이랑 같이 연계해서 나왔던 주제인데요. 4번은 틀리게 뽑게 됩니다. 다시요. 직접 거래 금지 규정은 뭐라고요? 단속 규정이다.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중개 대상물을 개업 공인중개사 을에게 중개를 의뢰를 했다. 중개를 의뢰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을이 덜컥 이걸 사버렸다라고 했을 때 을은 걸리게 되면 3년 3천의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예, 그와는 별개 문제로 이 을이 부동산 소유권 자체는 다 취득하게 된다. 그래서 아까 법정 중개보수 초과수수에 얘는 바로 효력 규정이라서 초과되는 부분은 무효 이렇게 봤던 것이고 효력 규정이고요. 이에 비해서 직접 거래 금지 규정은 다 단속 규정이다 이렇게 갈 것. 그 다음에 5번 미등기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해서 투기를 조정한 행위도 금지 행위. 그래서 이 문제는 3번을 보는 순간 게임 끝나요. 뭔 소리인지 모르거든. 읽어보지도 마. 봐봤자 어차피 모를 거니까. 딱 봤을 때 세 줄 넘어서잖아요. 읽어보지 말라고. 자기 분수를 잘 알아야 돼. 엄청 꽈나갖고 이게 뭔 소리를 하는지 감 자체가 안 잡혀. 그래서 읽어보니까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한 번 더 보죠. 그럼 더 뒤지지. 세 번, 네 번. 봐봤자 아무 쓸모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쉽게 간다고. 좀 나름대로 어려웠던 문제가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 민법적인 지식을 물었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해서 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 논의할 주제가요. 보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갑은 중개 업무를 하면서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요구해서 수령을 했다. 그러면 법정 한도 초과 수수한 부분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삼아야 되죠. 아까 그랬잖아. 개공의 초과 수선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 수선 부분은 무효. 무등록 중개업자는 전부가 무효. 그 다음에 우연히 1회, 즉 중개업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유효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었습니다. 이 등록관청은요. 이 개공갑에게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해서 잘 모르지. 잘 몰라.
그 다음에 등록관청은 갑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모르지. 1년 1천은 맞게 되겠죠. 이건 알잖아. 개개, 직상, 정토, 시단, 방위. 이것만 보니까 3년 3천이니까 자, 개개, 직상, 정토, 시단, 방위가 아니면은 1년 1천. 자,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한도를 초과하는 범주 내에서 다 무효이다. 3번, 4번 알겠네요. 5번,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중개의뢰에게 반환했다는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5번을 틀리게 뽑았지. 아, 당연히 한번 받아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나중에 반환했다고 해서 처벌을 안 받는다. 이건 아니란 얘기죠. 무조건 아니, 그 상식의 문제야. 자, 보십시다. 1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 둘 다 120만 원씩을 받았어. 근데 처음에 걸린 사람이 120만 원, 20만 원 초과 수수한 것 때문에 1년 1천의 처벌 등을 받고 있는 상태다. 업무정지 사유이고 소공은 자 6월에 자격정지 사유다. 근데 그 소문을 들은 사람이 얼른 20만 원을 다시 반환을 했다. 그럼 그 사람 처벌 안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유책의 답을 뽑아. 근데 여기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이게 업무정지 사유다. 업무정지 사유, 6월의 업무정지 사유는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는 업무정지 처벌을 때릴 수도 있습니다. 어려워요. 1번, 2번을 쫓아가면 안 돼. 업무정지 사유, 임의적 등록 취소에는 6월에 업무정지를 할 수도 있다라고 법이 돼 있다고. 그래서 어려운 걸 하지 말라고 1번, 2번은 어려우니까 유보해놓고 그 다음에 1년 1천은 알겠지. 법정 중개보수 초과수수 약정 초과수수 되는 부분만 무효.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 요 문제가 최근에 29회 때인가요? 좀 어렵게 나왔던 주제. 근데 항상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이런 문제를 접근해 갈 때 그냥 아는 범주 내에서 간단하게 외울 때도 어려운 걸 하려고 하지 말고 기본되는 몇 가지를 정확히 외우는 게 필요합니다. 그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 갑의 소속 공인중개사 을이 중개 업무를 하면서 거짓된 언행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해서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이게 두 문제를 짬뽕을 해놓은 거지. 손해배상 책임하고요. 바로 금지 행위. 자, 판단을 그르치게 한다. 매무초오, 오판을 유도하게 하는 행위. 오판을 유도하게 하는 행위. 이거 되게 사실 현실적으로 맞추기 어려워요. 1년 1천 사유가 일단 되게 될 것이고요. 1년 1천 사유. 매무초는 뭐가 되고 1년 1천이고 직상, 증투, 시단은 뭐가 된다? 3년 3천이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 하나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을의 행위는 소속 공인중개사 을이 소공이거든요. 자격정지사 6월짜리입니다. 3인 확 써서 6이 거작 등 지금 못 외워. 나중에 이것도 잘 안 외워져. 그래서 자격정지끼리 비교할 때는 외울 수 있지만은 지문 쓰기 이렇게 나오면 힘듭니다. 그 다음에 자,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그리고 여기다 업무정지를 6월에 업무정지를 때릴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특이한 것이 나왔는데, 을이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갑은 을의 위반 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더라도 벌금형을 받는다라고 해서 이걸 틀리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일단 5번부터 병은 갑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지금 소고용인의 업무상 귀책 사유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그러면 누구한테? 개공한테도 어떻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아까 보증의 설정 얘기할 때, 자, 고용인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개공의 행위로 본다. 업무상 행위는 개공의 행위로 본다. 이 얘기와 관련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뭔 얘기냐면 이게 되게 어려웠던 문제인데, 우리가 양벌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공이요, 1년 1천에 해당한 일을 해서 사고를 쳤다. 그럼 개공이 1년 1천 처벌을 받는 건 별개 문제로, 소공이 1년 1천에 해당한 행위를 했다 했을 때, 소공한테 1년 1천에 처벌을 하는 건 별개 문제로 양벌 규정이라고 해서 개공한테도 1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소공이 3년 3천 사유, 직상증투, 시단 뭐 이런 거 하다가 걸렸다. 그러면 개공한테도 양벌 규정이라고 해서 3천만 원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근데 다만 이 개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었다라고 하면 어떻다? 이때는 갑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해서 양벌 규정의 예외 항목. 대단히 어려운 주제가 됩니다. 어려우면 틀려도 좋아요. 그래서 별 의미가 없는 문제. 답은 4번이었고요. 그 다음 쟁점 살펴드립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금지 행위 등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해서 법인은 기업 공인중개사의 사원이 중개 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어떻다? 당연히 금지되는 거죠. 그래서 매무초, 직상증투, 시단은 개공만 금지되는 게 아니라 개공, 소공, 중개보조원이라든가 또는 법인의 사원 임원 전부가 어떻다? 금지되는 행위가 된다 해서 바로 매매업이라는 것은 어떻다? 금지되게 된다. 자, 기업 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것은 금지되지 아니한다 해서 틀렸죠? 쌍방 대리는 금지가 되게 될 것이고요. 자, 직접 거래는 어떻다? 금지되게 된다. 겁나 유치한 걸 뽑았네요. 그 다음에 법인은 기업 공인중개사 임원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 당연히 금지가 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 당연히 금지된다 해서 이 문제 취지는 뭐냐면 매무초 직상증투 시단이라고 하는 매무초 직상증투 시단이라고 하는 것은 개공 등에게 금지가 된다. 개공 등이라면 개공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소공이나 중개보조원, 법인의 사원 임원 전원이 어떻다? 개공 등의 범주에 해당이 된다. 이 문제 취지는 개공 등의 범주가 뭐냐? 개공, 소공, 중개보조원, 그 다음에 법인의 사원 임원 이런 애들이 모두 어떻다? 개공 등의 범주에 해당이 되게 된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셨고 잠시 끝났다 다음 주제 설명드리겠습니다.